나는 절대 안 바뀌는데 남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담은 자료, 바로 하루 15분 참선을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 책이 그냥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같은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 뭐랄까 일종의 마음 근력 운동법을 통해서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아, 마음 근력 운동? 네, 특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바로 그 통제 불가능한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과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무명이라는 한 인물의 변화를 따라가 볼 텐데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 하나는 마음대로 못해서 늘 분노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루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는지 그 핵심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같이 밟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이 아주 재미있어요. 미국 한 대학교에서 70대 이상 노인 1000여 명을 5년간 인터뷰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었냐고 물었대요. 아, 네네. 그 연구 이야기. 네, 온갖 대답이 나왔는데 거의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말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된 습관이나 사람의 본성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정답은 훨씬 더 직접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좀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수십 년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들이 내린 뭐랄까 공통된 결론인 거예요. 젊은 시절 내내 배우자, 자식, 친구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아무도 안 바뀌더라는 걸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나오죠. 바꾸려고 애쓸수록 관계만 나빠지더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바로 그거죠. 이 대전제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무명이라는 인물이 참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돼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에 능력 있는 팀장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좋았죠. 네, 그런데 얼굴에는 늘 불안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의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그 운전 사건. 네, 한적한 시골길을 운전하는데 옆길에서 차 한 대가 갑자기 쑥 끼어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피했는데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경적을 정말 미친 듯이 울리고 상향등을 번쩍이고 창문까지 열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상대 운전자가 겁을 먹고 속도를 내서 살아섰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그 사건은 몇 초 만에 끝났는데 그 분노는 그날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득문득 그때 일이 떠오르면 심장이 뛰고 그 운전자를 찾아가서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니까요. 이건 분노라는 감정에 목줄이 채워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아주 절실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이 끔찍한 고리를 끊고 싶어서 참선을 찾아온 거죠.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뭔가 대단한 비법을 기대했을 텐데 그가 처음 받은 가르침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게 참선입니다. 하하, 그렇죠. 이걸 듣고 무명은 에게? 이게 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행위에 핵심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마음을 다스리려면 일단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찰부터 해야 하는데 움직이면서는 관찰이 불가능해요. 그러네요. 걸어 다니면서는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는 있어도 내면을 깊이 관찰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책이 제시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흙탕물 연못에서 진주를 찾는 법. 아, 그거요? 네, 연못에 빠진 진주를 찾으려고 물속을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겠네요. 그렇죠. 진주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가만히, 고요히 기다리는 거예요.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요. 그러면 마침내 바닥에 있는 진주가 모습을 드러내죠. 아하, 여기서 흙탕물이 바로 우리의 온갖 망상, 분노,
욕심 같은 감정들이고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바로 참선이라는 거예요. 고요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보물, 즉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비유 하나로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무명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매일 앉아보기로 하는데 이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10분을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하죠. 네, 허리를 펴려고 하면 몸이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그걸 버티려니 등과 목이 너무 아팠다고요. 이건 명상이 아니라 거의 고문 수준인데요. 많은 초심자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늘 긴장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완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게 느끼는 거죠. 이때 책에서 아주 실용적인 꿀팁을 하나 알려줘요. 맞아요. 바로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 밑에 끼우는 거였죠. 엉덩이 쪽이 살짝 높아지니까 허리가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그리면서 힘이 빠지고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고요. 네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1시간도 앉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니 정말 장비빨이 중요하긴 한가 봐요. 하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해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책에서는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자세를 권하는데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허리를 곧게 펴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과학적인 자세라고 설명해요. 아, 과학적인 자세다. 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원리죠. 그리고 자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선 처리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명상하면 당연히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로 말해요. 참선할 때는 절대 눈을 감지 말라고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눈을 감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첫째는 졸음이 오는 거고 둘째는 온갖 망상에 빠지는 거죠. 아, 어두운 눈꺼풀 뒤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참선은 몽롱한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더 또렷하게 해서 대상을 꿰뚫어보는 훈련이에요. 꿰뚫어보는 훈련이군요. 네, 그래서 눈을 뜨고 명확하게 대상을 응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집중표라는 거고요. 검은 동그라미 안에 흰 점이 그려진 작은 종이. 이걸 한 80cm 앞에 두고 그 흰 점에 시선을 딱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 시선도 같이 흔들리죠. 반대로 시선을 한 점에 꽉 붙잡아두면 생각도 그곳에 머물게 돼요. 시선을 한 점에 고정시키고 시선이 고정된 그곳에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게 흩어진 마음을 붙잡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에요. 일종의 마음의 닻을 내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와 시선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한 무명이 다시 참선에 도전해요. 집중표의 흰 점을 바라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를 괴롭혔던 운전 중 분노의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죠.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전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영화 스크린을 보듯 남의 일을 구경하듯 그 사건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관찰자가 된 거군요. 네,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호적되던 참가자에서 그 소용돌이를 밖에서 지켜보는 관찰자로 위치가 바뀐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그 사소한 일에 왜 내 하루 전체를 망쳐야 했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 질문을 파고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분노가 상대 운전자의 행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아, 그 행동에 내가 붙인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이건 아주 무례하고 위험한 짓이야 라는 판단과 해석이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사실을요. 사건 자체는 중립적인데 내 마음이 그걸 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발견이네요. 그런데 또 다른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죠. 바로 끝도 없이 밀려드는 잡념이에요. 앉아있기만 하면 어제 팀장한테 깨진 일, 내일 발표할 걱정, 주말에 뭐 할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저도 명상에 켜고 1분 만에 저녁 메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겪는 일이죠. 그런데 책에서는 이 잡념을 아주 흥미롭게 재해석해요.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요. 네, 잡념이 많은 게 좋은 거라고요. 네, 참선을 통해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소가 뇌에 공급된대요. 그러면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뇌 기능들이 깨어나면서 온갖 기억과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잡념을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군요. 마치 파도를 막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부질없는 제시였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잡념을 없애려 하는 게 아니라 잡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살짝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집중표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핵심은 잡념 자체가 아니라 그 잡념에 나도 모르게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는 상태를 막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끌려가면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거군요. 맞아요. 그 알아차리는 힘, 즉 마음 챙김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죠. 그래도 잡념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또 다른 도구를 쓸 수 있어요. 바로 호흡입니다. 네, 특히 아랫배, 단전으로 깊게 숨쉬는 복식 호흡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나오죠.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반대로 호흡을 깊고 느리게 조절하면 마음도 가라앉는다는 원리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돼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자체에 온 신경을 집중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숫자를 세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부터 6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다시 6을 세면서 내쉬는 식으로요. 그러면 다른 잡념이 끼어들 틈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이 제시하는 마음 다스리기의 궁극적인 기술에 도달합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상 우리가 평생 해온 습관과 정반대되는 거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아주 실감나는 예를 들어 설명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내 하얀 셔츠에 김치 국물을 확 튀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자, 여기서 종업원의 실수로 내 옷에 김치 국물이 묻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쵸.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저 사람은 프로답지 못해. 내 비싼 옷을 망쳐놨어. 라는 생각은 판단이죠. 분노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 똑같은 실수를 종업원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하는 걸 봤다면 저는 그냥 어이쿠 저런 하고 말았을 거예요. 화는 안 났겠죠? 그 실수가 정확히 나를 향했기 때문에 내 이익과 자존심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이 개입되면서 분노로 폭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고통의 90%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제가 붙인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피해자야. 라는 꼬리표에서 온다는 거죠. 그 꼬리표를 떼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훈련이 바로 참선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예요. 이 훈련을 계속한 무명은 마침내 아주 중요한 차이를 깨닫게 되죠.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사실을요. 네, 외부 자극에 의해 화라는 감정이 불쑥 일어나는 것, 즉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린 뒤 이걸 욕설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할지, 즉 화를 낼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다가 흘려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멈춤의 공간이 생긴 거죠.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순간이죠. 오늘 저희는 하루 15분 참선을 통해 분노라는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남을 바꾸려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집중했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흙탕물 같은 마음을 고요히 앉아 가라앉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세와 시선이라는 닷으로 마음을 붙잡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훈련까지. 이 책은 참선이 뜬구름 잡는 정신수양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한 구절인데요. 돌이켜보면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혹시 최근에 가장 크게 화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화가 정말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면 관계를 더 악화시켰나요? 만약 그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판단의 꼬리표를 잠시 떼고 그저 내 안에서 지금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